자, 원자 오비탈 혼성화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요. 일주기 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제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오비탈의 겹침을 최대로 하여 가장 안정한 결합을 형성하도록 결합 형성 전에 원자 오비탈의 혼성화를 통해 모양이나 방향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혼성, 즉 하이브리드 원자 오비탈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원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요. 원자 배치가 어떻게 되죠? 1s2, 2s2, 2p2입니다. 어차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이제 원자가 전자가 4개고 s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이제 원자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은 원자가 전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s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일 것이고 p오비탈에 이 p2가 되니까 p오비탈인 전자 하나가 이렇게 각각 하나씩 존재하겠죠.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어떤 배치를 갖죠? 실제적으로 홀전자를 4개 가진 형태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원래 존재했었어야 되는 탄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혼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볼 거라는 얘기예요. 탄소 원자 같은 경우 그려진 것처럼 존재해야 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홀전자 4개로 변화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왜 바뀌느냐? 왜 이런 형태로 바뀌느냐? 이제 일단 설명을 해보면 결합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결합을 만들수록 화합물이 안정해요. 가장 강한 결합을 만든다는 얘기는 전자와 전자가 오비탈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그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낼 때 오비탈의 겹침이 잘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탄소 원자와 또 다른 탄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 탄소 원자의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고 이 탄소 원자의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각각 있을 거잖아요. 혼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s오비탈과 s오비탈은 모양이랑 크기가 같죠. 굉장히 잘 일어날 거예요. 뭐가? 그 오비탈의 겹침이. 그리고 p오비탈과 p오비탈도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의 s오비탈과 이쪽의 p오비탈은 모양이랑 크기가 같습니까? 달라요. 모양도 굉장히 다르고 크기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모양과 크기가 다른 오비탈들이 겹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겹침을 제대로 하려면 모양이랑 크기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오비탈 겹침이 잘 일어나고 그 겹침을 통해서 안정한 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비탈들의 모양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s오비탈과 p오비탈을 구분해서 지을 게 아니라 얘들을 섞어서 쉽게 말하면 믹스한다는 얘기예요. 믹스해가지고 SPN이라고 하는 새로운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내자. 그런 게 오비탈의 이제 원자 오비탈의 혼성화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결합 형성에 사용되는 홀전자들은 이러한 혼성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됩니다. 자,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4개의 홀전자를 갖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주기 원자의 경우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리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이 혼성화되어 새로운 sp-n5 혼성 원자 오비탈을 형성하는데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p오비탈의 개수에 따라 sp3, sp2, sp 오비탈로 구분을 합니다. s오비탈이 존재하고요. px, py, pg라고 하는 3개의 p오비탈이 존재하죠. 자, s오비탈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돼요. s오비탈과 p오비탈, px, py,
PG가 모두 사용을 하게 되면은 p 오비탈이 몇 개가 사용된 거죠? 3개가 사용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걸 sp3 오비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s 오비탈과 px, py만 사용을 할 거야. pg는 이제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몇 개? 2개. 그래서 sp2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하나만 참여한다. py와 pg는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몇 개죠? 1개. sp 오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sp3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3개가 혼성화 과정에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오비탈이고 sp2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2개가 참여하는 거고요. sp 오비탈은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하나 이렇게 이제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여기는 pg가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는 py, pg가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 pg는 다른 p 오비탈과 파이 결합을 만드는 데 쓰고요. 여기도 다른 p 오비탈 2개와 각각의 파이 결합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AOA 혼성화에 사용되지 않은 p 오비탈은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새롭게 생성된 spn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를 가지며 p 오비탈이 많이 남을수록 전체 에너지는 높아지게 된다. 삼중결합 같은 경우는 p 오비탈 2개가 남은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이제 결합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보다 이중결합의 에너지가 높고요. 이중결합보다 삼중결합의 에너지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탄소 원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탄소 원자 sp3 혼성 오비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탄소 원자가 이렇게 홀전자 4개를 가지고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게. 실제로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맞느냐? 뭐 맞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실험적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3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 이제 탄소 원자는 이제 체외각 전자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겠죠. 자, 전자 배치가 만약에 ES2가 되고 EPX, EPY 형태에 이제 각각 하나씩 차 있다고 하면은 얘는 탄소 원자가 이런 형태, 그리고 이렇게 전자 배치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는 몇 개죠? 2개밖에 안 돼요. 공유결합의 개수는 홀전자의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홀전자가 여기 하나, 총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2개의 공유결합밖에 만들지 못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탄소 원자는 몇 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죠?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네? 그럼 이 형태의 전자 배치에서 다른 원자와 결합을 만드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오비탈을 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비탈을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이 총 4개가 있는 거야. 이 S라고 하는 방이 있고 이 P라고 하는 이제 PX, PY, PG라고 하는 각각의 방이 있는 거예요. 총 이제 4개의 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S 오비탈은 P 오비탈보다 당연히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그럼 그 작은 방에 2명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이 P 오비탈이라고 하는 이 S 오비탈보다 큰 방에는 각각 1명씩 들어있고 PG라고 하는 방은 비어있어. 자, 방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방. 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고 나머지 방은 좀 크다. 여기가 ES고 EPX, EPY, EPG야. 여기에 사람이 2명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EPX방이 1명, EPY방이 1명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EPXY방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까요?
없겠지. 자기 혼자 잘 있으니까. 근데 이 S방에 있는 이 한 명은 알고 봤더니 큰 방이 비어 있어. 그런데 작은 방에 두 명을 넣어놓은 거야. 그럼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에너지가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저쪽 방으로 갈 거야. 나 비어있는 방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형태에서 여기가 ES방, EPX, EPY, EPG방이죠.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있는 거야. 여기 한 명, 그리고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어.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 한 명에 각각 한 명씩 차 있는 상태니까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ES방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방이 제일 작네? 나머지 방은 더 커. 그러면 왜 내가 제일 작은 방에 있어야 되지?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도 처음에 두 명이 존재했다가 이제 한 명이 저쪽 방으로 가서 나 한 명밖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에 있는 세 명에 비해서 내 방의 크기는 더 작아.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뭘까요? 자, 이 벽을 다 일단 허는 거야. 이 벽을 다 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크기만큼 그 벽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ES, EPX, EPY, EPG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사실 명명할 수 있을까요? 크기가 달라졌잖아. 이 크기에 맞는 게 EPX방이었고, 이 크기에 해당하는 게 EPY, 이 크기에 해당하는 게 EPG였는데, 크기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은 크기가 달라야 되는데 크기가 다 같아졌기 때문에 이 방들은 ES나 EPX 이렇게 명명을 할 수 없고 SO비탈 하나와 PO비탈 3개가 모두 다 혼성화 과정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SP3방이라고 모두 다 똑같이 명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 하나씩 이 각각의 방에 한 명씩 존재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왜? 크기도 다 똑같고 크기도 다 똑같은 방에 각각 한 명씩 다 차 있으니까 불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원자의 혼성화 과정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했던 거를 이렇게까지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과정이 뭐였죠? 여기는 한 명이 절로 간 거야. 즉, 여기에 전자 하나가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이쪽 편으로 간 거야.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 하나씩이 다 차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자 배치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홀전자 형태로 4개가 존재하니까. 자, 그런데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 이 s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이 p에 존재한다라고 봅시다. 자, p 오비탈 3개는 px, py, pg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90도의 각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px, 이 pxyg에 존재하는 게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은 이 결합들은 각각의 결합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죠? 90도가 돼야 돼. 그리고 s오비탈이 p오비탈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s오비탈에 존재하는 거에 이 s오비탈에 존재하는 홀전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형성할 때 이 결합 길이는 이 결합 길이에 비해서 더 짧아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결합 각도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109.5도로 모두 다 동일하고요. 그 탄소 원자와 다른 원자 사이의 결합, 수소라고 예를 들면은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 4개의 공유 결합 길이는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이 과정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벽을 다 헐었어. 벽을 다 헐고 새롭게 벽을 지은 거야. 즉, 이 4개를 다 믹스시킨 다음에 똑같은 에너지만큼의 방으로 4개를 나눈 거예요.
그 4개에 각각 이제 하나씩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탄소 원자의 전자가 이렇게 각각에 존재하는 건데,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sp3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들이에요. 이 4개가 모두 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오비탈 길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3개가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sp3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4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4개가 공간상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배치될 수 있는 게 바로 테트라헤드라. 이거를 정사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정사면체 구조로 가지고 배치가 됩니다. 그 정사면체 구조의 전자들이 다른 수소 원자들과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CH4라고 하는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게 sp2 혼성 오비탈입니다. sp2. 자, sp2는 말 그대로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2개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여기가 되는 과정은 일어나요. 자, 이쪽으로 여기가 되려면 어떤 에너지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 에너지가 제공이 되면서 전자 하나가 들뜬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존 상태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하면은 이 상태는 이제 들뜸 상태의 이제 에너지 들뜸 상태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자 하나가 들떠서 비어있는 p 오비탈에 이제 다 찼어요. 그런데 이 방에 있는 전자가 나는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참여하지 않겠어. 니네 셋이 알아서 해. 니네 셋만 참여해. 이 3개가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3개의 뭐죠?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2개이기 때문에 sp2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얘는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2개가 참여해서 총 3개의 sp2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3개의 sp2 오비탈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공간에 배치가 되면은 이제 트리고널 플래넬이라고 하는 이제 평면 삼각형 형태가 됩니다. 평면 삼각형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죠. 이 전자는 이 p오비탈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평면 삼각형 형태에서 이게 이제 C2H4인 에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탄소와 이 탄소 원자 sp2 오비탈, 반대쪽 탄소 원자 sp2 오비탈이 공유결합을 만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소 원자들과 추가적으로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아있던 p오비탈은 인접한 탄소 원자, 이쪽 편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의 p오비탈과 파이 결합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 오비탈은 과정은 다 똑같아요. 과정은 다 똑같은데, 자, 하나가 여기 했고, 얘 2개가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니네만 알아서 혼성화 과정에 참여해. 이렇게 2개가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게 s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2개를 만들어냈고요. 혼성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2개는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sp 오비탈 2개가 만들어졌고, 그 2개가 가장 안정하게 배치가 되는 거는 이제 선형 형태, 즉 18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선형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p 오비탈이 2개가 남아있는 거죠.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의 그 p 오비탈의 90도의 각도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C2H2라고 하는 이제 에타인이죠. 에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쪽에 탄소 원자 sp 오비탈, 이쪽 탄소 원자 sp 오비탈이 공유 결합을 만들고요. 나머지 sp 오비탈과 수소 원자 s 오비탈, 그리고 sp 오비탈과 s 오비탈이 또 다른 이제 시그마 결합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p 오비탈 2개는 각각 인접한 원자의 p 오비탈과 파이 결합 하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파이 결합 하나. 그래서 총 두 개의 파이 결합을 만들게 되고요.